자, 유아 방어 기제 검사에서 TCI는 이렇게 TCI에 나와 있는 위험 에피와 유아 방어 기제 검사에서 나와 있는 그 결과치, 또 다른 검사에서 결과치가 서로 좀 비일치적일 때 어떻게 좀 이 부분을 상담사가 이해해야 될까, 이걸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TCI에서 내담자가 MMPI에서는, TCI를 보기 전에 먼저 MMPI를 첫 번째 보죠. 근데 MMPI에서 점수가, 타당도 촉도가 다 높아요. LKS가. 근데 이제 타당도 촉도 LKS를 볼 때는 특히 F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라겠죠.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MMPI는 비교치 쌍으로 본다. 그러면 K가 높다라는 말은 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F라는 거는 나는 정말로 괜찮아요,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있으면 나는 좀 문제도 없고 이런데 나는 문제 없어요, 이게 K고, 이 정도 높고 70대 중반. 나는 정말로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게 이 F예요, 왼손이. 그럼 이렇게 차이가 F-K 이 점수가 차이가 아까 18, 20점 이렇게 하면은 긍정 왜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F-K가 점수가 23점이에요. 그 말은 이렇게 나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긍정애고. 아까 앞부분의 척도에서는 이 정도 긍정애고 17점이니까. 근데 여기는 24점은 정말 나는 괜찮은 사람이죠, 이렇게 긍정 왜곡을 과도하게 했다. 그래서 그냥 K만 보는 게 아니라 K는 F하고 같이 척도를 봐서 과도하게 왜곡했다. 그 말은 전체 프로파일이 이 MMPI, TCI 다른 모든 검사의 척도들이 내담자가 나는 정말로 괜찮다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모든 프로파일들이 그렇게 나오겠다 하고 대략 가설을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씩 어떻게 내담자가 각 검사에서 본인이 괜찮다고 긍정 왜곡으로 나와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러면 이 내담자는 이렇게 긍정 왜곡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긍정 왜곡이니까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임상 척도 프로파일이 뜨지 않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나는 없다라고 보니까 당연히 뜨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조금 점수가 낮은 것을 봐요. 5번하고 0번. 또 하나는 5번, 0번을 보는데 5번에서는 점수가 낮은 것도 봐야 되고 높은 것도 봐야 돼요. 그러면 점수가 다 프로파일이 그렇게 점수가 다 40대 점수인데 상대적으로 50대 중반이에요. 그 말은 피검자께서 이 50대 중반이라는 말은 개인 내적 비교를 해보면 다른 일반적인 비교했을 때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개인 내적 비교를 한다 말은 다 40대 점수의 부분에서 50대 중반이란 말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5번은 척도가 아까 뭐라고 했냐 그러면 자기의 성 역할,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느냐 이런 거예요. 충실하느냐. 근데 이 점수가 높지 않아요. 점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높다란 말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서 이게 이 표준이라 한다면 여기서 벗어났다. 거리가 이만큼 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벗어났나? 보통 남자는 이래야 돼. 힘이 있고 강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 울면 안 돼. 이런 게 이제 보통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요구하는 남성의 역할이죠. 근데 이제 50대 중반이란 말은 거기에서 조금 거리가 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보충적인 점수가 GM을 보는 거죠. 그 GM은 이게 남성적인 성 역할에 대한 보충적인 척도니까 50대 후반.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높은 거죠.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GM이 높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좀 남성적인 역할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본인의 성 역할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남성으로서 책임감이 있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그러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이 이 내담자에 대한 역할에 되게 중요한 가설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상담자가 봐야 되느냐? 첫째는 이 5번 척도에 대한 가설로 정말로 이게 성숙해서
성숙하단 말은 성 역할이 유연해서 그래 내가 뭐 남자로서 뭐 책임감도 있을 수 있지. 근데 또 내가 뭐 그러지 않는 뭐 또 여성의 그런 모습들 여자 남자 규정 없이 할 수 있지. 이렇게 유연하게 왔다 갔다 왼손 오른손 이렇게 쓰듯이 왔다 갔다 이러면 우리는 이것을 유연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 역할에서 유연하다는 말은 고정된 사고가 아니라 유연하게 대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검자가 정말로 유연한가? 유연할 수 있다라는 가설 하나와 또 하나는 유연하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성 역할, 남성으로서 성 역할에서 약간 양가 감정을 넘어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디에 좀 더 가깝게 내담자를 설명할 수 있을까는 다른 검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더 그 자료들을 이제 확보를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주로 나오는 게 SCT하고 HTP, 그래서 사랑 그림이죠. 사랑 그림에서 보면은 순서를 이렇게 남자를 먼저 그렸으니까 그렇게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SCT를 통해서 이 성 역할에 대한 부분을 피검자가 어떻게 봤나 이렇게 본다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책임감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부분들 가족에 대한 것은 믿음직하고 또 뭐 이겨내고 그리고 또 여인상은 착하고 어머니 같은 내리사랑을 하는 존재. 그 다음에 또 지켜줘야 할 대상.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성 역할이잖아요. 아내와 딸은 내가 지켜줘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책임감. 완전한 남상성은 책임감, 힘. 이 말은 보통 우리 이제 그 전통적인 성 역할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 SCT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봐봐. 이게 뭐라 그럴까. 뭔가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남성에 대한 역할들을 SCT에서 나오는데 이 MMPI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말은 한편은 그럴 분도 있고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그 가설로 이 피검자께서 어린 시절에 남성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그게 이제 뭐 어떤 부정적 경험이라는 게 폭력에 노출될 수도 있었고, 가부장적인 너무 지나친 그런 어떤 그 가족의 분위기에서 남자라는 역할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는 반대적인 그런 정서 때문에 이렇게 그 5번 척도가 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SCT를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보여지는데 좀 본인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봐서 이것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척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척도에서 다른 것들은 이제 크게 없는데 점수가 다 높지 않는데 높은 점수들을 봐야 돼요. 보충 척도에서. 높은 척도가 뭐냐면 K하고 관련된 척도가 뭐예요? K. 나는 문제가 없다 이런 거잖아요. 나는 정말 잘 살아요 이 말이야. 그럼 이거하고 관련된 거는 스트레스가 없으면 스트레스를 잡아먹는 거. ES. 60대 후반.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통제력. 상황을 통제하는 힘. DO. 70대 후반. 이렇게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책임감. 높고. 그러면 무슨 말이냐.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내 주위에서 일어난 스트레스라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잡아먹어버리고 상황이 조금 뭔가가 틀어질 것 같으면 통제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 말은 대처 능력이 좋을 수 있지만은 점수가 상대적으로 너무 높아버리면 과도한 통제는 뭔가요? 우리가 통제하는 것도 있고 통제 안 하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통제하는 부분들은 제가 뭐 강의하거나 상담할 때만 제 잠을 통제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죠. 근데 제가 잠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은 그냥 약간 지느러미 흐물흐물 하듯이 그냥 몸을 놔두는 거예요. 이게 약간 통제해야 될 때 해야지 않을 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그래야 이게 보충이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은 또 다미넌트가 80 정도를 뚫고 있단 말은 모든 상황을 통제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떨 때 모든 상황을 통제하나요? 불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안이 안 떠요. 앵자이티 A, 7번 어떤 것도 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런 것 자체도 과도하게 통제할 경향이 있겠다.
그게 이제 HO하고 O-H, 적대감도 상당히 높고 적대감 가인 통제도 높아요. 그럼 이 피검자께서 나는 정말 문제가 없어요라고 가인 긍정을 하지만 긍정 왜곡, 아까 말한 긍정 왜곡이 그런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자기를 긍정으로 보고한다. 아까 이게 우리가 왜곡이라 그랬죠. 그래서 긍정 왜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무엇을 지금 억제를 해버려요? 이 적대감. 그 적대감을 가인 통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내담자가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대처 방식에 같이 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TCI에서 이제 이렇게 MMPI에서 보고 아까 우리가 방어가 높아서 긍정 왜곡. 그러면 실제로 이 긍정 왜곡이 이하 방어 기제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나 보면은 이하 방어 기제에서 이제 피검자께서 보신 이런 부분들이 주로 성숙 단계에 거의 다 포진돼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들이. 그래서 억제, 예견, 승하, 이타주의, 유머 모든 것들을 성숙 단계만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긍정 왜곡에 해당된 K 점수가 24로 높은 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사실은 뭔가 막 찡얼찡얼하거나 약간 히스테리컬하거나 신경증적이거나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보다 다 괜찮은 방식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점수에서 여기서 예견은 그 anticipation인데 예견 척도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안에 불편감이 있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약간 실제적이고 걱정되는 결과를 미리 생각해보고 그 반응을 예견을 해봐서 현실적인 여러 대안들을 탐색해 보는 거죠. 그게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필요한데 이것이 뭐다 문제는 지나칠 만큼 조심스럽게 대처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기질이 그렇게 기질이 낮아서 기질이 정말 EMF가 높아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의 사례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앞에 피검자도 여기도 기질이 그렇게 높지 않는데 앞에도 기질이 10대 초반이었잖아요. 여기는 아예 그냥 제로 상태야.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EMF가 높은 기질이 아닌데도 왜 예견에서 점수가 이 스탠 점수가 10으로 나왔냐는 거야. 이 말은 매사에 너무 지나치게 상황을 예견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획하고 대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탠 점수가 10점이란 말은 과도하게 그렇다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어때요? 강박적인 성격이나 강박신경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 10점이 있단 말은. 그래서 아까 이제 이 내담자께서 나는 문제가 없어요라는 것을 한다는 건 통제를 강하게 한다는 건데 그 통제가 어디에서 나타난다? 자기의 예견이라는 방식의 이하 방어 기제에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스탠 점수 10점으로 높기 때문에 강박적인 성격이나 강박신경증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투사검사에서도 굉장히 그 강박적인 이런 부분들이 덧칠을 하거나 또 하거나 지우고 또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도 역시 투사검사에서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체적인 것들이 지금 그 성숙 단계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견이라는. 그리고 나머지 아까 승하는 이타주의도 얘기했고, 억제라는 것도 아까 그 MMPI에서 적대감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이 적대감 가행 통제, 이게 이제 이하 방어 기제에서 본다면은 약간 억제하고 뭐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약간은 다르지만은. 그래서 억제라는 것은 서프리션 이 말이죠. 서프리션. 뭐냐면은 내가 현재 어떤 욕구가 적절하게 내가 욕구가 있어, 갈등이. 근데 이것을 다룰 수가 없어. 다룰 수가 없을 때 감정이 적절하게 다루어질 때까지 보류를 시키고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억제라는 거. 그러니까 약간 의식적인 거죠. 의식적으로 쓰는 거죠. 서프레이션은. 그래서 약간 해피하거나 나태한 거하고는 조금 구별이 돼요. 그래서 뭔가 막 긴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감정이나 행동을 일단 보류시켜요.
그리고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시기가 오면은 이제 이 억제해놨던 갈등이나 욕구를 다루는 거죠. 부분들. 그래서 계속 이제 보류를 시키는 거죠.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게 8점 이상일 경우에는 계속 보류하고 그다음 적절한 기회가 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식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약간 간망하는 이런 태도라는 의미에서는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되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놓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죠. 계속 생각만 보류만 하다 보니까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스탠 점수가 이게 지금 몇 점이었더라? 스탠 점수가 억제가 8점이든가? 억제가 8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8점 이상일 땐 지금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막 10점이다 그러면 이건 현실 회피적인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내담자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현실을 회피하는 그런 태도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험에 불안. 그러니까 위험에 대해 다시 요약하면 위험에 대한 기질에 대한 것이 없는데도 이렇게 예견 점수가 높고 이렇단 말은 불안이 과도하게 많다는 거고 그게 강박적으로 통제하면서 상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